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이 만들었다라는 주장에 대해 중국은 단순히 반중 정서에 의한 발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기원 재조사 지시를 계기로 전 세계 연구소와 언론, 심지어는 네티즌까지 나서서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는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썰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중국 남서부의 한 폐강에서 6명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가 3명이 숨졌다. 박쥐 배설물을 치우러 들어간 광부들이었다. 라는 내용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기원을 중국으로 보는 기사를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박쥐 샘플에서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지만 사망 사례를 숨겨왔다며 우한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2019년 가을 코로나 첫 발병 전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아팠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이 동굴 입구에서 박쥐를 잡아 맨손으로 만지고 배설물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잡아들인 박쥐는 연구실에 가지고 갑니다. 실제로 이 박쥐에게 물린 사람도 존재합니다. 마치 벌레에게 물린 것처럼 여러 군데가 부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기 2년 전인 2017년 12월 중국 CCTV가 방송한 사스 바이러스 근원을 찾는 프로그램에 담겨진 영상입니다. 최근 대만 언론이 이 영상을 찾아냈고 미국 언론에서도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올해 초 중국 우한 현지를 방문한 WHO 조사팀은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연구소 의혹은 배제했습니다. 이러한 WHO의 행동은 모든 이들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기원 재조사 지시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논란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세계보건기구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각계에서는 코로나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소 유출론을 부활시킨 아마추어 인터넷 조사단 신종 코로나의 시조 바이러스 발견. 뉴스위크에서는 코로나19의 우한 연구소 발생설을 확실시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우한 유출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 세계 네티즌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픈소스 자유참가형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인터넷 조사와 시민 저널리즘의 요소가 합체한 완전히 새로운 조사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20여 명이 모여 만든 드레스틱의 조사 결과는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물학자이자 바이러스 학자인 스정리가 2월 3일 과학 잡지 네이처에 발표한 바이러스 RATG13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정리는 논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전자 구조가 비슷한 바이러스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인 RATG13을 들고 있습니다. 스정리의 논문은 기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지 않고 있고 중국 남부 원난성에 서식하는 박쥐에서 검출됐다고 말하며 언제 어디서 발견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드레스틱은 RATG13의 유전자 배열이 스정리가 몇 년 전에 발표한 논문에 적혀있던 유전자 코드의 일부와 완벽하게 일치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 유전자 코드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운남의 박쥐에서 발견한 바이러스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드레스틱은 스정리가 발표한 2개의 논문에 포함된 정보를 과거의 여러 보도와 비교해 RATG13은 운남성의 모장 한이족 자치현에 있는 광산의 갱도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라고 단정했습니다. 2012년 이곳에서 박쥐 배설물을 제거하고 있던 남성 6명에게 폐렴이 발병했고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드레스틱은 이것이 인간에게 감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드레스틱은 인터넷을 통해 잡지, 책, 신문, 논문 등 수많은 데이터를 검색하며 작업해왔습니다. 그 결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쿤밍 의과대학의 대학원생이 2013년에 제출한 60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의 제목은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한 6명의 중증 폐렴 환자의 분석이었고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치료의 진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논문의 저자는 흰꼬리 박쥐 또는 그 밖의 박쥐에서 유래한 사스와 같은 바이러스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박사연구원이 집필한 같은 주제의 논문 역시 쿵민대 대학원생의 논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드레스틱의 조사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2012년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됐고, 우한 연구소가 의문의 광산에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우한 연구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우한 연구소는 장기간 위험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능 획득 실험을 실시했다. 뉴스위키의 기사로 앞서 설명한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수많은 언론사들은 드레스틱이 발표한 광산으로 취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의 방해와 중국 정부의 통제로 중간에 실패하거나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거주하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활동하는 드레스틱의 멤버 리베라는 단연간 다양한 방식으로 우한 연구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했고, 2018년과 2019년 우한 연구소가 RATG13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한 연구소는 RATG13을 비롯해 구리 광산에서 채취한 바이러스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7회 이상 광산에 가서 수천 개의 샘플을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베라가 입수한 우한 연구소의 논문에는 RATG13을 기원으로 하는 바이러스가 8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곧 운남성 광산 바이러스를 기원으로 하는 바이러스는 9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생물학자이자 바이러스 학자인 스정리가 2020년 11월 발표한 추가 자료와 2021년 2월의 발언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한 연구소는 전염병 발생 후 연구소 서버가 공격의 표적이 돼서 홈페이지를 통한 DB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레스틱은 조사 결과 웹사이트에서 DB가 사라진 것은 2019년 9월 12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드레스틱이 발견한 무한바이러스 연구소의 보조금 신청 기록에는 충격적인 연구 계획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우한 연구소는 인광과 동물의 세포를 사용하여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여러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시험했고, 이종 간 감염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확인,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일부를 다시 결합시키거나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는 제대로 된 안전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네티즌 수사대인 드레스틱은 현재 수많은 전문 기자와 과학자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한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인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조사조차도 거부하며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당당하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모든 것을 감추고만 있습니다. 코로나19 중국 기원이 확실히 밝혀진다면 중국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